안녕하세요. 53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노년내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올해로 88살이지만 여전히 매일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 한 분 한 분을 마주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평범한 습관 속에서 싹튼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기도 하죠. 이 말이 너무 과장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지난달 진료실에서 이 현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동네 어르신 세 분이 일주일 사이 연달아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인사를 주고받던 분들이었는데요.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한 가지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셨던 겁니다. 그중 한 분은 결국 다시는 그 공원 벤치를 밟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환자들과 삶을 나눈 사람으로서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행동 하나만 피했더라면 모두 다르게 끝났을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알려야겠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중요합니다.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분들이니까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가에 집중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런 지침을 들여왔고요. 그런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 먹은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다음 행동이 잘못되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79세 강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소 건강식에 관심도 많고 식단도 정갈하게 챙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식사만 끝나면 늘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밥 먹고 좀 누워야 편하지요 하시며 늘 같은 자세를 유지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심장 이상을 의심했지만 정밀검사 결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며 심장 주변 신경을 자극해 심근경색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하셨지만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자꾸 아픈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때론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전체 혈액의 약 25%를 위장으로 집중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줄어든 혈류가 더 악화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30분,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같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하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한마디로 약을 줄였고 병원 문턱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학 논문을 뒤지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며 얻은 지식입니다. 이런 정보는 의과대학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배워도 질병을 피하는 생활 습관은 교과서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만 피하셔도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2가지 습관까지 더한다면 약과 병원 없이도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집안일을 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부엌 정리, 설거지, 청소처럼 움직임이 많은 일들 말입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께 너무나 익숙한 행동이죠. 밥 먹었으니 바로 치워야지, 움직여야 살이 안 찌지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여러분의 위장과 심장, 뇌에 동시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엔 위에서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 위장 쪽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몸 전체 혈액의 4분의 1, 즉
25%가 위장으로 몰리죠. 그런데 이 시점에 설거지나 청소처럼 팔과 다리에 힘을 주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야 할 피가 사방으로 분산됩니다. 위는 부담을 받고 소화가 느려지며 동시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심지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혈압 불균형, 위장장애, 심혈관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도 옥천에 사시는 83세 이영자 어르신은 밥만 먹고 나면 바로 치워야 마음이 편하다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점심을 드신 후 싱크대를 닦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그 자리에서 넘어진 채로 고관절 골절로 3개월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단도 혼자 못 오르내리시고 외출도 두려워하시게 됐어요. 이영자 어르신이 퇴원 후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설거지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내 다리는 예전으로 못 돌아갔어요. 식사 후 30분. 이 짧은 휴식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는 30분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친 무릎, 한번 부러진 허리는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식사 후 30분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다. 잠시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가 제대로 순환되고 위장도 일하고 심장도 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흔한 행동입니다. 밥 먹고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살짝 눕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습관이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위장은 세로로 길쭉한 주머니입니다. 서 있거나 곱게 앉아 있어야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죠. 그런데 눕는 순간 이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음식물과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거꾸로 식도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위와 식도를 막는 밸브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눕는 자세는 이 밸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속이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산이 자주 올라오면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결국 만성 식도염, 식도궤양, 심하면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국내 식도암 환자의 약 70%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관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남영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식후에는 소파에 기대 TV를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쓰림이었지만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목으로 위산이 넘어와 기침과 숨참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만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위장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조언대로 식사 후 30분은 꼭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이신 뒤 약도 끊고 편안한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냥 좀 불편하게 앉기만 했어도 10년을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야. 누우면 몸은 편할 수 있어도 속은 병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자주 올라오면 폐로 들어가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고 밤중엔 기도에 영향을 줘서 수면무호흡증 같은 위험한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식사 후엔 바르게 앉되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인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가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아줍니다. 단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약도 줄고 병원도 멀어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지금부터라도 멈춰주세요. 건강은 작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식사 후 약을 바로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라는 시간이 때론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대부분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위장이 음식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이 음식과 섞여 흡수가 불균형해집니다. 어떤 약은 너무 빨리 흡수돼 부작용을 유발하고 어떤 약은 흡수가 안 돼 효과가 떨어지죠. 더 큰 문제는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처럼 혈관이나 순환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이런 약을 식사 직후 복용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실신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이런 변화는 골절, 뇌진탕 같은 2차 사고로도 연결되기 쉬운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에 사시는 80세의 박규남 어르신은 식사 후 5분 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삼키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이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가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밝혀낸 원인은 약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70세 이상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후 약 복용과 관련된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타이밍만 바꾸어도 사고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약은 언제 먹는 게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위장 내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혈액 흐름이 안정되면서 약의 흡수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단 약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복용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어떤 약은 식전, 어떤 약은 식후 복용이 권장될 수 있기 때문에 약 봉투에 써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복용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복용 방법만 잘 지켜도 약효가 배가 되고 부작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복용해 주세요. 이제 다음은 식사 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 약을 바로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라는 시간이 때론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대부분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위장이 음식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이 음식과 섞여 흡수가 불균형해집니다. 어떤 약은 너무 빨리 흡수돼 부작용을 유발하고 어떤 약은 흡수가 안 돼 효과가 떨어지죠. 더 큰 문제는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처럼 혈관이나 순환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이런 약을 식사 직후 복용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실신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이런 변화는 골절, 뇌진탕 같은 2차 사고로도 연결되기 쉬운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에 사시는 80세의 박규남 어르신은 식사 후 5분 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삼키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이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가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밝혀낸 원인은 약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70세 이상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후 약 복용과 관련된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타이밍만 바꾸어도 사고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약이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약도 복용 시점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약은 공복에 먹어야 위산과 직접 반응하며 효과를 내고 당뇨약은 식후 혈당 상승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면 혈압약은 혈관이 확장되는 시점을 고려해 복용 타이밍이 조정돼야 하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른 채 그저 밥 먹고 바로라는 습관으로 모든 약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78세 조영자 어르신은 한때 7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약을 털어넣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서자마자 눈앞이 흐려지고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정밀 검사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은 문제없지만 시간은 문제였습니다. 이후 조영자 어르신은 약을 식후 30분 간격으로 나누어 복용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복용 방법만 잘 지켜도 약효가 배가 되고 부작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복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식사 후 바로 집안일, 눕기, 약 복용. 이 3가지만 피해도 병원 문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약을 끊고 삶의 질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대로 꼭 해야 할 두 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건강을 한 걸음 더 앞당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꼭 해야 할 두 가지 좋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한 행동만 피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여기에 좋은 습관까지 더하면 병원에 갈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는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치료제이자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첫째, 식후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물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물을 언제 어떤 온도로 마시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찬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합니다. 차가운 물이 위에 들어오면 소화 효소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위 점막에 스트레스를 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위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속을 데워주는 물인 셈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6세 이봉래 어르신은 평생 속쓰림과 더부룩함 때문에 위장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후 10분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렸고 단 한 달 만에 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 약보다 이 물 한 잔이 더 낫더라고요. 이 습관은 위 건강뿐만 아니라 수분 부족 문제도 예방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탈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제때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14% 이상 저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은 천천히 작은 모금씩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물 한 잔이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둘째, 식후 30분이 지난 후 10에서 15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차는 빠른 걸음이 아니라 소화를 돕기 위한 산책이 핵심입니다. 왜 30분 뒤일까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게 되면 위로 가야 할 혈류가 근육으로 분산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는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당도 안정시키며 전신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 81세 유진호 어르신은 식후 30분마다 집 주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신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체중도 4kg 빠졌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젠 밥 먹고 안 걸으면 뭔가 찝찝해서 못 견디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걷기의 효과는 단순히 칼로리 소모에 있지 않습니다. 복부 장기를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며 심장과 폐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걷기만 잘해도 혈압, 혈당, 소화, 수면까지 하나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며 우울감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복도나 실내에서 안전하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식후 10분엔 미지근한 물 한 잔, 30분엔 천천히 산책. 이 두 가지는 약보다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 하나, 식사 후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위산 역류도 막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세 가지는 곧 건강의 기준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검진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습관, 약보다 강한 생활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식사 후 바로 집안일 하기, 식사 후 눕기 또는 기대기, 식사 후 바로 약 복용하기,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식후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식후 30분 후 10에서 15분 천천히 걷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3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위장약을 끊고 당뇨약을 반으로 줄였고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밤잠을 푹 자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비싼 보약이나 병원 수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주 작고 사소하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것. 약보다 강하고 의사보다 앞서는 그 시간이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걷는 길이 병원 복도일지 공원 산책로일지 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또는 부모님께서 요즘 자주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 단 한 문장만 전달해도 좋습니다. 밥 먹고 30분만 바르게 앉아 계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찾아왔을 때 119를 언제 불러야 하는지, 어떤 응급 대처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